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92화 절마잠규입니다. 끊을 절, 갈마, 경계잠, 법규가 되겠습니다. 절마는 시경 기호편에 있는 이 식구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이 뼈, 옥, 상하 등을 끊고 다듬고 갈듯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잠규는 이 경계해야 할 이 규범을 말합니다. 송나라 유학자 정자가 공자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 사물잠을 정한 것은 유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 규범을 힘써 갈고 닦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요구하는 이 사자라 하겠습니다. 시경 이 기호편에 있는 식구를 읊어보겠습니다. 천피 기욱, 저기 이 기수 물구비를 바라보니 녹죽의의 푸른 대나무가 푸르고 푸르도다. 유비 군자, 이 빛나는 군자가 계셨으니 여절 여차, 여탁 여마, 뼈를 자르고 상아를 다듬듯 구슬을 다듬고 돌을 갈듯이 덕을 베푸셨으니 설에 한해 근엄하고 당당하며 혁해 훤해 빛나고 훤칠하신 유비군자, 이 빛나는 군자가 있었으니 종 불가 훤해 이 끝내 잊을 수가 없구나. 이 시는 위나라 무공의 덕을 칭송하며 기수의 물구비, 즉 이 기욱에 자란 이 푸른 대나무를 무공의 이 기상에 빗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백성들에게 이 상화 구슬을 자르고 다듬고 갈듯이 노력하며 이 덕치를 하였기에 결코 이 빛나는 그를 잊을 수 없다고 이 식구에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끊을 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7칠과 이 칼도의 합자입니다. 7칠은 이 두 개의 막대를 이 직각으로 얹혀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를 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서의 7이 있는데요. 숫자 6이 움집의 이 기둥수에서 나왔다면 7칠은 그 기둥 위에 걸쳐진 이 석가래를 표시하여 더 많은 수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8팔은 많다는 의미로 두 팔을 펼친 모습을 그린 것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이 7칠은 이 막대가 직각으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막대를 내려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었는데요. 7칠은 이 형태가 십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년에서는 이 수평으로 된 이 획이 약간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전에서부터는 이 열십자가 이 십자 형태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 숫자 10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 것을 구부러뜨린 것입니다. 칼도자는 이 돌칼을 그린 사실 자형입니다. 그래서 각 골자를 보면 이 갈라져 있는데요. 이 중앙이 칼날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막대를 교체한 이 7칠은 막대로 내려치다, 끊다는 뜻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숫자 7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굳어지게 되자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전에서는 이 칼도자와 결합해서 이 칼로 내려쳐 끊다는 뜻을 가진 이 끊을 절을 따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을 절이 뜻하는 바는 끊다, 배다, 정성스럽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자도 끊을 절인데요. 이자는 이 너릇거린 이 실을 이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앞서 끊을 절이 물리적으로 이 끊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이 끊을 절은 주로 보이지 않는 이 무언가를 이렇게 의미상으로 끊는다고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절필이라고 되어 있죠. 절필이라고 하면 이 붓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라 글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걸 말하죠. 이 자도 끊을 절자입니다. 머리 부위에 이 흑토자가 보이는데 이 흑토자가 아니고 짝을 소자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 자는 이 창으로서 이 새를 이 짧게 나눈다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빈도는 좀 적죠. 이 절발역주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 이 술로 바꾸다는 말이죠. 가난한 선비집에 손님이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자 그의 어미가 자식을 위해 이 머리카락을 잘라 이 술을 대접했다는 일화에서 나온 사자입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자식 사랑을 나타낸 이 사자성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자는 갈맞자입니다. 이 자는 산맞자와 돌석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옷감은 이 무몽이나 비단이 아닌 이 삼배였다고 합니다. 삼배는 이 삶의 질긴 속껍질로 만든 이 옷감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속껍질을 얻기 위해서 이 삶 껍질을 돌멩이로 끌어 가지고 겉껍질과 속껍질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량 생산을 위해 물에 적신 이 삶대를 타작해서 겉껍질, 속껍질 그리고 속대로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삶을 뜨거운 전기로 쪄서 짓이겨 제습하는 방식이 선호되면서 이러한 타작법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분리된 속껍질은 이 그늘에 말려서 여러 가닥으로 찢어 섬유수를 얻게 됩니다. 이 산맞자는 이렇게 분리된 이 속껍질을 시원한 흙간에서 말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 이 삶을 이 그늘에 말린다 해서 기석음 안에 삶을 넣은 모습입니다. 소전에서는 흙간을 뜻하는 이 집음자 안에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삶의 재료인 대만의 그 껍질과 잎사귀에 사람을 마비시키는 이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 삼잎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마를 섭취하면 이 신경이 마비되고 제대로 서 있기 힘들죠. 그래서 산맞자는 이 삼배, 삼배옷, 상복 등의 뜻 말고도 마비시키다, 마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돌석은 초기 각골자를 보면 이 기석음자와 똑같습니다. 이 기석이 깎여서 만든 것이 상기석이고 이 깎여서 떨어져 나온 것이 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 이후에는 다시 이 기석음자와 달리 입구자가 옆에 붙게 됩니다. 이거는 이 기석이 깎여서 떨어져 나온 이 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 상기석에서 이 돌이 떨어져 나오는 이 돌 소리를 나타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돌석자가 뜻하는 말은 이 돌, 비석, 돌팔매 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돌은 또 살카마리를 뜻하게 돼서 이 섬이라고 불립니다. 이 섬은 이 10마리에 해당하는 큰 곡식 단위죠. 또 이 돌석자는 이 투석의 의미도 있어서 던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삶은 대마를 짓이겨 이 속껍질을 분리해내거나 이 돌로 갈아서 이 껍질을 분리해내는 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석자를 추가해서 산맞자와 이 돌석자를 칠해서 돌로 갈아서 껍질을 분리한다 해서 이 자형은 이 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는 의미의 이 갈맞자가 뜻하는 바 역시 갈다, 달아 없어지다, 문지르다, 고생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경계할잠입니다. 이 자는 이 대중머리의 다함자의 합자입니다. 대죽은 대나무와 그 잎사귀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새 발자국처럼 생겼지만 쭉 뻗은 두 개의 대나무와 처진 잎사귀가 그린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나 오늘날의 형태는 예서에서 따듬어진 것입니다. 대죽은 그 의미하는 바가 대나무, 또 옛 서책은 대나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죽간이라는 뜻이 있고 또 대나무로 만든 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함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칼날이 달린 이 창과 이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이는 무기를 든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이라고 하면 원래는 함성을 지르다 였으나 이 함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차츰 모두 다 함께라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신 소리치다는 의미는 변에 이 입구자를 더해서 소리칠 함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함성을 질러 모두의 사기를 북돋게 되므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두루 미치다, 널리 미치다, 충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다함은 또 이 짤함자의 간자체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짤함을 보면은 변에 소금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이 입을 벌려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입을 벌리다는 의미가 있어서 자영은 소금을 입에 넣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어서 짜다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짜다는 의미의 함자에 다시 삼수변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 소금기가 있는 물에 물을 더한 것이므로 소금기가 줄다는 풀이에서 이 덜다는 의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자는 덜감자입니다. 이러한 자형의 발전은 경계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죽자는 이 대나무 숲이라는 것이 원래 이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죽자에는 장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의미가 있는 이 대나무를 머리 위로 추가해서 창을 든 병사가 이 장막을 앞에 서 있는 형태로 풀이가 되어서 이 경계하다는 의미의 잠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뜻하는 바도 경계, 돌침, 바늘, 훈계하는 걸 경계하다 등이 됐습니다. 이때 이 잠의 이 돌침이나 이 바늘이라는 의미가 생겨난 이유는 이러합니다. 함 자체가 원래 이 입이 터져 있다는 의미가 있고 재료를 뜻하는 이 대죽자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바늘로 이 터진 부위를 이렇게 꿰매는 것으로 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이 바늘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대 바늘은 주로 대나무와 돌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철기 문명으로 들어가 바늘을 철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재료인 대나무를 이 쇠금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쇠금자를 변해 넣은 이 바늘 침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형 자체가 워낙 복잡하므로 이 함자를 다시 이 바늘 형태와 유사한 이 열십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오늘날의 이 바늘침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원래 이 어원이 됐던 함자는 이 바늘침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마지막 자는 법규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지아비부와 볼견자의 합자입니다. 지아비부는 이 남자 어른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큰 대자 형태의 머리 부분에 이 가로액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이는 상투를 의미합니다. 옛 중국에서는 이 20살 이상 성인이 되면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투 문화는 이 한반도에서는 주로 조선시대 유교 사상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어른, 장정, 성인, 지아비, 남편, 일꾼 등 이 힘을 쓸 수 있는 큰 남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볼견자는 눈목자와 어진 사람인의 조합이죠. 이 자형은 이 사람인자 모양에서 특히 이 눈을 부각시켜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눈으로 자세히 본다는 의미인데요. 이 보다는 의미 말고 이 보는 관점, 의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 뵈다, 보이다, 나타나다는 의미로 쓰일 경우는 견이 아닌 현으로 읽고요. 법규는 이 지아비가 이 보다는 말이니 바로 이 성인이 된 어른의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는 충분히 세상 물정을 알고 판단이 바로 선 어른의 시각을 뜻했기 때문에 옳은 것, 바른 것, 법, 규칙, 모범 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는 또한 자세히 살펴보는 이 도구의 의미도 있어서 이 둥근 확대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확대경은 이미 기원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둥근 확대경이란 이런 해석은 이 자형을 동그라미, 원형, 책략 등을 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규가 구성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둥근 물체를 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어가 변에 추가되면은 규자와 함께 하여 이 둥근 물고기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는 이 보고 규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목변에 들어가면은 이 둥근 나무란 의미가 되는데요. 주로 이 물풀의 나무 규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소의 이 둥근 콧뚜레를 물풀의 나무로 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절마잠규, 즉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 규범을 이 절마, 즉 힘써 닦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규는 경계할 규범을 말하는데요.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께서는 이 제자 안연의 물음에 답하면서 인의 실천은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비례물언,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이 송나라 유학자인 이 정자, 두 형제죠. 정자는 이 공자님의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며 이 사물잠을 만들게 됩니다. 시잠, 청잠, 은잠, 동잠. 항상 예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인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